안녕하세요. 코인 날라주는 남자입니다. 코인 시장은 큰 폭의 조정이 있으면서 비트코인 가격은 66K에서 65K 초중반대까지 밀렸고, 알트코인들은 비트코인보다도 더 큰 폭의 조정이 있었습니다. 좋지 못한 조정이 지속적으로 발생을 하고 있는데 어떤 부분이 문제인지 종합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안타까운 건 이렇게 코인 시장의 조정을 받고 하락의 연속인 날들이 이어지고 있는데, 나스닥은 기술주 중심으로 올타임 하이를 계속해서 경신해 가고 있습니다. 어제도 나스닥은 상승을 해서 최고점을 다시 한번 경신하는 모습을 보였고, 특히 기술주, 빅테크 위주의 그런 주식들이 큰 폭의 상승이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닷컴 버블 때보다도 S&P 500 지수 대비 이제 빅테크 기업들의 지수 주가가 더 많이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고요. 이런 기술주들이 나스닥의 시장 자체를 계속해서 끌어올리고 있고, 돈들을 전부 다 유동성을 빨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나스닥과 기술주들이 큰 폭의 상승이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좋지 못한 조정을 계속해서 보이고 있고요. 현재 65K 초중반대에 위치하고 있는데, 어제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65K 라인과 66K 라인은 이 지지대가 중요한 라인이고, 이 부분이 무너진다고 하면 61K에서 62K 라인으로 바로 내려갈 수 있기 때문에 조금은 견뎌줬으면 하는 그런 라인입니다. 실제로 어젯밤에 65K 근처까지 왔을 때 바이낸스에서 강한 현물 매수세가 이어지면서 비트코인 가격은 67K까지 올랐었는데, 아침에 보시게 되면은 조금 안타깝게 65K에 있던 이 매수벽 자체가 옅어지면서 현재 비트코인 가격이 그 뒤로 하락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선물 청산맵상으로 봤을 때도 65K까지 내려갔다가 그 뒤에 66K를 회복을 하고 쇼 포지션을 일부 정리를 하면서 67K 근처까지 갔다가 현재는 66K, 65K 라인으로 내려온 모습을 확인할 수 있고,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이 65K와 66K 라인은 반드시 지켜줘야 되는 그 라인이고, 이 라인이 무너졌을 때 61K, 62K까지도 바라볼 수 있다. 61K, 62K 라인이 만약에 무너진다고 하면은 전체적인 추세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 되는 그런 지점이기 때문에 이 지점이 좀 많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고요. 또 어제 같은 경우는 사실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66K에서 65K 일부 조정이 있었지만 청산되어 있는 이런 자료를 봤을 때 알트코인들이 큰 폭의 조정이 있었던 걸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보시게 되면 아더스, 그러니까 알트코인들이 너무나 조정이 많이 있었고요.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그 조정 폭이 적었기 때문에 청산당한 거, 롱포지션이 청산이 된 것도 거래 규모 대비 좀 적은 부분이고, 도지, 시바, 뭐 이런 민코인들, 페페 이런 민코인들이 큰 폭의 조정이 있었고, 이더리움과 알트코인들의 조정이 많이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조정의 폭 같은 경우는 거의 3천억 정도가 또 한 번 날아간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이러니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규제 기관의 핵심이고 우리를 힘들게 했던 SEC에서 크립토 규제를 담당하던 헤드가 그걸 리드하셨던 분이 솔라나에 있는 민코인을 찍어내는 펌프펀이라는 곳이 있는데, 이 프로젝트로 이직을 하게 됐습니다. SEC에서 규제를 담당하고 있는 최고 헤드가 갑자기 펌프펀이라는 솔라나에 있는 민코인 이 프로젝트로 이직을 하고 아주 웃긴 상황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코인 시장은 좋지 못하지만 SEC도 코믹하게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만큼 제가 이걸 바로 가지고 온 이유가, 봐야 되는 게 규제, 한국도 마찬가지로 규제가 일어나고 있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이 발생을 하면서 코인 시장을 힘들게 하고 있고, SEC 같은 경우도 2023년도에 그리고 2024년도에 계속해서 발언을 하면서 크립토 시장에 좋지 못한 영향을 미치면서 코인을 하락을 유발을 했던 그런 이 집단 자체에서 그걸 리드하고 있는 대표가 안 좋은 모습을 보였던, 안 좋다고 이야기했던 이 크립토의 그 중에서도 펌프펀이라는 민코인을 만들어내는 이 프로젝트에 합류를 했다는 게 너무나 아이러니하고, 이런 규제와 가격 하락을 유발하는 변수들이 나중 지나고 나면 아무 일도 아니었던 것처럼 이렇게 발생되는 곳이 현재의 이 업계의 상황이다.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하락폭이 전일 대비 크지 않습니다. 보시게 되면 크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알트코인들을 보게 되면은 너무나 큰 폭의 조정이 있습니다. 너무나 큰 폭의 조정이 있고, 정말로 관심 있게 보는 코인들이 다 10% 넘는, 어떻게 보면 너무나 큰 알트코인의 파괴 현장을 겪고 있는데, 비트코인의 PON 그리드 인덱스를 보게 되면은 이건 비트코인입니다. 정말 역설적으로 비트코인은 조정이 별로 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아직도 탐욕 지수, 탐욕이 높은 그런 상태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궁금해가지고 이걸 구성하고 있는 변수들이 무엇인가를 봤는데, 변동성, 거래량, SNS 언급량, 설문조사, 비트코인 시총 비중, 구글 검색량
방향을 가지고 이 비트코인의 피어 앤 그리드 인덱스를 만든다고 합니다. 비트코인은 아직도 많은 사람들한테 탐욕으로 이제 심리적으로 나타나고 있고, 다만 비트코인이 아니라 알트코인들이 큰 폭의 조정을 겪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고요.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주춤하고 있는 이유, 그리고 조정을 받고 있는 이유가 비트코인 현물 ETF의 유입이 일어나지 않고 있고 유출이 발생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비트코인은 조금 가격적으로 이제 조정이 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채굴업자들,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이 채굴업자들이 계속해서 항복이 발생하고 있고, 채굴업자들의 비트코인들이 거래소로 옮겨지면서 비트코인의 하락을 계속해서 유발해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채굴업자들이 항복을 계속해서 이어져 나가고 있다, 항복을 계속해서 하고 있고, 그래서 비트코인의 조정이 오고 있고, 비트코인보다도 더 큰 폭의 조정이 알트코인에서 오고 있고요. 이 65K, 66K 라인을 지키려고 하는 세력들이 알트코인에서 돈을 뽑아가지고 지금 비트코인으로 넣어서 그나마 비트코인만 방어를 하고 있는 그런 형국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정말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65K, 66K 라인 너무나 중요한 라인이고, 이 라인이 무너지게 되면 61K에 있는 쇼텀홀더의 리얼라이즈 프라이스 가격을 건들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이 부분을 건든다고 하면은 이 사이클 역사상 한 번도 발생했던 적이 없던 일이기 때문에 이 사이클에 대해서 정말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되는 그런 펀더멘털적인 변화가 있는 가격대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부분이 지켜지는지 여부를 좀 유심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조정이 얼마 있지 않았기 때문에 비트코인을 통해서 뭐 로스가 난 사람들은 적은 상태인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비트코인의 변동성은 적고 알트코인의 변동성만 엄청나게 큰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알트코인 같은 경우는 이 토탈3 알트코인의 시가총액을 나타낸 자료인데 3월달 고점 찍은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좋지 못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하락만 하고 있고, 이 하락이 3월, 4월, 5월, 6월까지 이어지고 나면서 뭐 석 달 가까이 조정이 있으면서 사람들을 피를 말리고, 정말 알트코인의 비중이 높으신 분들한테는 안타깝고 안 좋은 일들을 계속해서 이제 뿌려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부분이 이런 급격한 조정이 있었을 때 어떤 분들한테 이 부분이 영향이 있고 임팩트가 갈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이런 조정 같은 경우는 반감기 이후에 지난 사이클에서도 지지난 사이클에서도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2020년도 9월달 그러니까 비트코인의 도미넌스가 올라가면서 알트코인들, 그 당시에 솔라나, 그 당시에 또 유망, 그 뒤에 엄청나게 올랐던 코인들이 좋지 못한 모습을 보였을 때가 9월달, 10월달이었습니다. 그때 알트코인들이 정말 멸망을 넘어서 더 큰 폭의 하락이 있었던 시기가 있었고, 그 시기가 끝나고 나서 비트코인의 가격이 전고점을 넘고 알트코인들의 불장이 왔었던 그런 전 사이클이 있는데, 사실은 이 사이클도 20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즉 5년 전이기 때문에 기억을 하시는 분들이 없을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모습들, 알트코인이 좋지 못했던 모습을 보였던 적은 과거에도 있었던 적은 있었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런 와중에 비트코인을 모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비트코인을 모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비트코인을 보게 되면은 고래들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을 던지면서 동시에 하고 있는 게 이더리움을 모아가고 있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알트코인의 어떻게 보면은 대표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누군가는 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힘들 때 뭐 전혀 이런 부분들이 와닿지 않을 가능성이 있지만, 누군가는 이 시기를, 다음 시기를 준비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너무 좋지 못한 모습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좀 더 넓게 봤을 때 그러니까 독일에 있는 텔레콤 회사가 이제 비트코인을 채굴하기 위한 뭐 선포식을 했다고 합니다. 이 사업에서 비트코인 채굴업을 본인들의 사업으로 가져가겠다, 그만큼 확장이 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또 보시게 되면 뭐 갤럭시 디지털 CEO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이 3월 고점을 갱신하면 10만 달러를 돌파할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일단은 고점 경신이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금융위 같은 경우는 이 코인 투자 금지령을 푼다고 하는데, 이 부분이 뭐냐면 스터디를 하기 위해서 코인 투자를 일부 열어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코인이나 크립토 시장 자체가 이제 한국에서도 규제를 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단계에 접어들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금융투자세가 폐지가 되는데 코인 과세도 뒤로 밀릴 가능성이 점점 더 생기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 장관님께서 이제 그런 코인 과세에 대해서도 검토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만큼 이런 부분들, 이제 시장이 규제적인 부분에서도 변화하고 있다라는 거를 우리는 인지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장이 너무 좋지 않아가지고 뭐 알트코인들이 너무나 큰 폭, 특히 비트코인보다도 알트코인들이 너무나 큰 폭의 하락이 있기 때문에 좋지 못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하루빨리
빨리 이런 것들이 좀 정비가 잘 되고 다시 한번 불장이 오면서 좀 좋은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많은 공유, 댓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